네, 그럼 이번에는 다른 거래소로 저희 한번 가볼까요? 이 다음에 강연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은 스트리미 대표님이시죠. 고팍스의 이준행 대표님 저희가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주제는 거래소의 환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준행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간이 아까 보니까 조금 오버된 관계로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그 IT 산업 기술혁명, IT 기술혁명 같은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정보의 어떤 기록과 전파의 비용과 이제 속도를, 그러니까 비용을 엄청 낮추고 속도를 되게 빠르게 하는 종류의 이제 그런 기술 혁신들을 보면은 정보화 기술 혁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5세기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인쇄술이 그런 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20세기랑 21세기에는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던 PC나 인터넷, 모바일 같은 혁명들이 되게 좋은 예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굉장히 싸고, 그러니까 정보의 기록과 전파를 싸게 해주고 그리고 빠르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해서, 인류 집단 지성에 미치는 영향들이 되게 지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IT 혁명이 있은 다음에는 경제적 어떤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리고 민주화 과정들이 보통 수반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들도 이제 다 같은 정보들이 아닌데요. 굉장히 이제 민감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과거 이제 역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수메르인의 쐐기 문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교과서에서 다 배우신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 이제 수메르인의 쐐기 문자야말로 정말 민감한 정보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을 어떤 건지 기록했는지에 대한 되게 굉장히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민감한 정보들은 이제 금융 같은 것들에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옛날에 수메르인의 어떤 쐐기 문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 간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를 기록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어떤 권리와 책임을 되게 명확화시키는 게 단순 전파보다는 더 큰 목적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기록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는 이렇게 민감한 정보들을 기록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은행망이라는 인트라넷을, 우리가 하는 인터넷 뱅킹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앞에 프론트엔드만 인터넷으로 되는 거지, 실제로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은 은행망이라고 하는 금융 인트라넷에서 보통 관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좀 정직하지 않은 노드가 나타나서 정보의 진위를 없앨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의 어떤 수메르인의 벽 같은 역할을, 담벼락 같은 역할을 했었던 거고요. 은행망들이. 그리고 인터넷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였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민감 정보를 인터넷에서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IT 기술이 나오면서 이걸 극복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뭐 네이버 정의 어떻게 보면은 무슨 보안 기술이라고 쓰는 그런 것도 봤는데요. 저는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그냥 일종의 IT라고, 이것도 그냥 정보화 기술이라고, IT 기술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신뢰 정보들을 굉장히 인터넷 환경에서 싸고 빠르게 기록하고 전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보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야 뭐 이제 다들 아실 테니 그냥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만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특히 보면은 이제
전 블록체인은 민감한 어떤 그런 신뢰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기록하고 전파할 수 있는 기술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가상자산, 특히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 그 크립토커런시들은 그 연료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라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 그 밸리데이터건 마이너건 결국은 하는 일들은 이제 감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사 역할을 하는 대가로 받는 그 암호화폐라는 그 블록체인의 네이티브한 커런시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자기의 캐펙스 오펙스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 감사 역할들을 해주고 운영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마이너인데, 마이너라는 어떤 비유는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석유 시추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석유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비용 들여가지고 이제 석유를 시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가 이제 저는 그 암호화폐라고 그 정의를 내리면 깔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한 암호화폐랑 그 다음에 토큰의 어떤 그 합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냥 크립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암호화폐라는 거는 그 블록체인을 돌리는 그 연료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뭐 그 안에도 뭐 좀 어떤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큰은 그 블록체인이라는 특정 블록체인이라는 담벼락에 이제 기록돼 있는 그런 민감한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뭐 거버넌스 토큰도 있고 NFT도 있고 뭐 다양하게 토큰들인데 결국은 블록체인이라는 그 인터넷 위에 수메리인의 담벼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민감한 정보들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파이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디파이는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동으로 그 엑세큐시 될 수 있는 블록체인 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사람 없이 이게 그 금융의 어떤 유스 케이스를 블록체인 위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디파이라고 그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런 블록체인이란 게 나와가지고 민감한 모든 정보들의 어떤 기록과 전파를 그 이제 결국 하나하나씩 이제 그 상호 신뢰가 필요한 그런 민감한 정보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록과 전파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그 대체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토큰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 같습니다. 그 정보들이 어떤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인식 세계 안에서 어떤 정보의 어떤 트루스 밸류가 그 진위가 이제 정해지는 그런 종류의 이제 정보들이 있을 거고, 실제 이제 물리적인 이제 현실 세계에 어떤 종속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텐데, 가장 뭐 대표적인 예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거 안 되네요. 그 예를 들면은 뭐 게임 아이템이나 어떤 메타버스에 있는 돈이나 어떤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이제 형이상학적인 그 이런 정보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완전 오른쪽 그 그림에서 이제 왼쪽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STO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증권형 토큰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제 왼쪽에 그 정보의 어떤 진위가 물리적 세계에 이제 종속돼 있는 그런 종류의 정보들인 것 같고, 여기서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가 이제 돈이랑 아이덴티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중간에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란 사람은 이제 현실 물리적인 세계에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리고 나의 신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행안부 DB에서 이제 검증을 받는 그런 어떤 나라는 신원이 이제 주민등록번호로 이제 관리가 되어 있고, 그 법의 관할 안에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근데 나라는 건 굉장히 이제 그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인식론적인 그런 영역인데, 어쨌든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식론적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그 물리적인 세계에 이제 그 들어와 있는 영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돈에 대한 다양한 이제 법령들이 존재를 하고 통제가 되고 있는데, 돈이라는 것도 결국은 굉장히 인식론적인 거거든요. 이 돈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이 돈이 내 가치를 유지를 해주면서 내가 나중에 이 돈을 갖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지불을 했을 때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에 기반한 어떤 그런 종교 같은 거죠.
결국은 이제 그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큰 어떤 챌린지들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정보들이 그 민감한 정보들을 이게 권력이라는 어떤 국가라는 관할이 이제 통제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민감 정보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자발적으로 인터넷에서 그 풀뿌리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기록하고 대체하고 전파하고 그러는 어, 그 영역들을 이제 뺏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왼쪽에 있는 굉장히 이제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그런 되게 인식론에만 딱 기대는 정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 뭐 메타버스나 이런 데 있는 정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지금 법도 없고 지금 뭐 기득권 같은 경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제한 없이 빠르게 이제 커 나갈 수 있는 그 블록체인으로 대체될 수가 있는 이런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그 결국은 이제 그 진위라는 게 진위 여부가 물리적 세계, 현실 세계에 종속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이제 허들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이나 신원이나 아니면 뭐 STO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토큰화 시키는 것들이 지금까지 어떤 세계의 가정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일들인데 그 예를 들면은 저항들이 너무 크고 법령에도 위반되고 굉장히 이거는 뭐 말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사실 2020년도가 지나면서 그런 믿음을 우리한테 유지하게 해줬던 많은 전제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가 그 터지면서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현상은 2010년대 2008년 이후부터 계속 지속됐던 현상이기는 한데요. 근데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그 통화량을 공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실 그 돈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이제 돈이 어떻게 보면 내 가치를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야라는 어떤 믿음에 대한 그 현금 흐름이라는 것들이 주는 어떤 돈이라는 절대적인 신화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금이 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금보다 좀 더 뭐 금과 같이 좀 더 비대칭적인 어떤 그런 수익 실현을 위해서 이런 돈이라는 영역조차도 아마도 maybe 가상자산이라든지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요즘 뭐 너무 그 언론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이제 문제들도 많이 터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 지난 뭐 한 100년간 100년이 아니죠. 한 70년간 그 7, 80년 동안 이제 전 세계가 하나 되면서 이제 통합되고 이제 자유화되고 그런 이제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글로벌한 어떤 자유시장이라는 것들이 그 반세계화로 돌아가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제 계속 거래는 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중간에 있는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지금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석유값도 다르잖아요. 이게 러시아산 석유랑 미국 석유랑 똑같은 품목인데 이제 가격이 다른 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완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제 중립적인 어떤 통화 그런 걸로써 이제 가상자산이 만약에 이걸 아까 말한 어떤 그런 영역들도 이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어떤 믿음이 사람들한테 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되게 큰 건데 기본적으로 디지털이 정말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로 대체되는 그런 세상이 되면서 진짜로 이게 돈 같은 것들이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부분인 그 도저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들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믿었던 영역들이 이제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사람들한테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한 지난 한 2,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블록체인을 해서 어떤 대단한 어떤 큰 컨버전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나타내는 그런 되게 예시 같은데, 뭐 은행들이라든지 어떤 기존 기업들이, 기존 전통 금융 기업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뭐 큰 거래소라든지 뭐 핀테크라든지 아니면 빅테크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뭐 전통적인 뭐 정부 같은 경우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뭐 펀드나 트레이딩 회사들도 전부 다 있죠. 이쪽 블록체인이라는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토큰화할 수 있는, 혹은 자산화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토큰화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자산들을 지금 토큰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런 현상에서 뭐 어떻게 변할까라고 한다라 그러면은, 일단 가장 이미디엇하게는, 가장 코앞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가상자산이라는 것들이 이제 자산화가 되면서, 뭐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이라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자산군, 인터넷에서 자가 발행되고 발행자를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자산을 매개로 한 금융업들, 뭐 예치, 랜딩, 뭐 브로커리지, 익스체인지, 뭐 자산관리, 자산운용 등등등, 이런 금융업들이 이제 태동할 것이라고 당연히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도국들, 특히 이제 그 어떤 사회적 자본 자체가 되게 부족해서 금융 인프라라는 것들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마치 중국에서 옛날에 카드사가 없었을 때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핀테크가 어떻게 보면 카드사라든지 어떤 벤사들을 다 건너뛰고 이걸 대체했던 것처럼, 금융시장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금융 인프라스트럭처와 어떤 서비스 역할을 블록체인이 바로 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단지 지금까지의 뭐 디파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 크립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그런 그 게임판 같은 느낌이 되게 컸는데,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블록체인과 크립토가 할 수 있는, 이제 그 전 세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먼 미래에는 어떤 그림이 될 거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거의 한 7년 동안 계속 반복했던 얘기긴 한데, 결국은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금융의 유튜브 같은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튜브가 보면은 그 미디어 인더스트리에 했던 것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어떤 뭐 방송국이 있고 뭐 매스미디어라고 했는데, 그 대중의 어떤 취향에 맞는 뭐 어떻게 보면 시청률 뭐 4, 50% 나오는 드라마를 일방향적으로 어떤 그 방송국에 속한 PD가 이렇게 딱 결정을 해가지고 뭐 그런 콘텐츠만 뭐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공급됐고, 또 정보도 일방향적으로 통제됐다라고 하면은, 유튜브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콘텐츠들이 다양해지고,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뭐 이건 시청률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서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콘텐츠라도, 어떻게 보면은 지구 반대편에 어떤 사람들이 소비를 해주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에코노믹스가 나와서 이제 뭐 만들어지는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되게 쌍방향으로 누구든지 이제 만들 수 있는, 물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단점 같은 경우는 뭐 가짜 뉴스도 좀 위험하고, 거짓 정보를 어떻게 보면은 검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걸로는 좀 사회 정치적 혼란들도 분명히 존재는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미디어의 소비가 굉장히 싸지고, 그리고 많아지고, 또 다양성도 굉장히 커졌다, 뭐 이런 효과들이 있었던 건데,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제 금융에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큰 대형 금융회사들이 언더라이팅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뭐 인터넷에서 뭐 클릭 몇 번, 혹은 뭐 스마트폰에서 탭 몇 번으로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뭐 금융자산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유통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필요한, 되게 그냥 근데 너무 짜쳐서 발행이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짜쳐서 발행이 안 되던 그런 상품들도 발행을 전 세계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와 이제 이게 맞을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발행해가지고 유통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좀 은행 자체가 없이 생활하는 그 수십억의 인구들이, 그래서 항상 고리대금업이라든지 전당포에서 고리대금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그런 이제 국가의 사람들도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로 이제 돈을 빌릴 수 있어지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같은 어떤 전시에 있는 국가의 사람들도 어떤 글로벌 디지털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곧 오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올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스테이블 코인 등으로 이제 전쟁 모금 활동을 했던 것도 굉장히 좋은 그, 그 블록체인의 어떤 순기능의 사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큰 거대한 어떤 블록체인으로서의 어떤 그 신뢰 정보와 민감 정보들과 또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다루고 금융 상품들을 다루고 이러는 주체들이 여기로 다 모여들고 있는 다 그 거대한 어떤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런 상황은 또 어떤 현상을 이제 초래할 거냐면은 다양한 어떤 구분되어 있던 고객군이라든지 어떤 자산의 어떤 구분들을 되게 흐리게 만들어 놓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뭐 부동산이건 뭐 가상자산이건 주식이건 뭐 이런 채권이건 뭐 보면은 자산군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됐는데 이렇게 한 대로 모이고 모든 업체들이 이제 여기로 달려들면은 결국은 이런 종류의 옛날에는 뭐 가상자산 투자자랑 뭐 무슨 은행 소비자랑 뭐 펀드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이런 것들의 구분도 굉장히 이제 약해지는 형태로 이제 변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주식이랑 토큰과 디지털 자산의 구분 자체도 굉장히 애매해지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 같냐면은 증권들도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에서 발행되고 유통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그러니까 발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자본시장이 어떤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 자체가 되게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그 효율화된 어떤 자본시장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나라들도 글로벌 어떤 통합된 어떤 글로벌 자본시장 안에서 자본 활동을 자본 조달을 하고 또 이제 유통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게 자본시장의 어떤 사이즈인데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GDP가 미국의 뭐 60% 70% 이렇게 되는데 자본시장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되게 작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큰 편이고요. 근데 뭐 반면에 예를 들면은 동남아 뭐 예를 들면 캄보디아 같은 데서는 제가 볼 때는 뭐 VC 펀딩 자체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사료됩니다. 거기는 이제 주식 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스케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뭐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자본 시장 자체가 없으니까 자본 조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이런 자본 시장이 주식까지 포함돼 가지고 이제 유통되고 발행되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개도국들 국가들도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큰 데서 돌아가는 자본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런 나라 사람들도 이제 글로벌 경제에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잘 통합될 거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토큰화된 어떤 증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이라는 거와 이제 이게 어떤 진위의 여부라든지 이게 회사라는 게 이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배당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물리적인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이 되고 감사를 받고 이런 갖고 있는 어떤 통장과 어떤 다양한 일련의 계약을 뭐 어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공권력이라는 게 이제 가해지고 이런 걸로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인터넷이라는 관할이 아니라 국가라는 관할 안에 있어서만 이게 검증이 될 수 있고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제 자산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국가의 어떤 관할에 영향이 절 미치는 그러니까 결국은 블록체인이라는 인터넷 그런 관할과 국가라는 어떤 그런 실제 관할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실제 국가 관할 밑에 들어있는 어떤 증권이란 것들이 블록체인을 결국 넘어오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이제 블록체인에다 올릴 수 있게끔 관리해주고 보증을 해주는 어떤 그런 국가와,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거래소들, 그러니까 이런 자본시장을 실제로 운영하게 될 거래소들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주식의 발행과 유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그 각 지역들의 로컬 어떤 그 금융업자들, 전통 금융업자들의 어떤 큰 협업들이 없이는 이런 전 세계에 이제 통합된 자본시장이라는 그 미래 어떤 그런 청사진이 현실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권화 토큰, 증권형 토큰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가와 이런 업체들의 역할이 중요한 영역이 많이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또 동시에 오늘 요번에 있던 BWB라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그 일련의 어떤 노력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쪽까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 시발점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인터넷이 그 정보의 이제 그 고속도로, 슈퍼 하이웨이 뭐 이런 표현들을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이제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굉장히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가치의 어떤 고속도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나 이제 어떤 정부나 이제 인터넷이 마치 이제 어떤 우리의 그 일반 매체라든지 일반 미디어라든지 이런데 했던 것 같은 그런 변혁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큰 어떤 자본이나 어떤 굉장히 민감 정보, 신뢰 정보가 필요한 그런 영역들을 블록체인이 이제 대체하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관할들과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혁명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혁의 우리가 가운데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좀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그리고 더 최소의 사람들이 이제 그 피해를 보는 방식으로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트리미의 이준행 대표님이었습니다.